평소와 같이 업무 중이던 어느 날 점심, 출동을 나갔던 요원들이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손엔 웬 방독면이 들려있었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한 채 박사에게 손에 든 걸 넘기는 요원들. 그들은 이 방독면을 착용했던 사람이 다른 세상으로 이동되었었다는 말을 해주곤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부턴 박사가 나설 차례였죠. 새로운 SCP를 발견하면 그것의 변칙성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번 실험을 해야 했는데요. 그렇게 준비된 연구팀과 한 명의 D계급 인원, 연구원들은 방독면 안쪽에 통신기를 부착한 뒤 D계급에게 지급했습니다.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방독면을 다시 벗으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에 고개를 끄덕거리곤 곧바로 SCP-149구를 착용하는 여성. 그녀는 잠시 후 실험실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회수 담당 요원들의 말대로 정말 다른 세상으로 이동된 것인데요. 스피커 너머로 D계급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걸로 보아 다행히 통신도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 박사는 우선 무엇이 보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느 방 안으로 이동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주변에 널린 검은 육면체들을 묘사했죠. 어딘가 낡은 듯 하면서도 삭막한 공간. 이 여성이 느끼기에도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는데요. 이때 주변을 살피던 D계급의 눈에 끔찍한 형상이 들어왔습니다. 인간 형태의 모습을 한 채 온몸 곳곳 눈과 입이 달린 괴물. 놈은 여성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이에 D계급이 소리를 지르며 방독면을 벗어던졌고 그 즉시 그녀는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탐사였지만 덕분에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과 독립체의 발견, 현실로 복귀하는 방법 등등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죠.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저쪽 세계에서 방독면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박사는 다음 탐사 실험에 D계급 인원이 아닌 은신 훈련을 받은 요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독립체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지고 오는 것이었죠. 그렇게 요원이 방독면을 쓰고 실험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D계급과 같은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낸 요원. 그 즉시 빠르게 모습을 숨기는 그녀였지만 이미 이곳엔 다른 존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요원은 방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얼마 안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귀를 쫑긋 세우며 내려가 보았죠. 긴장한 것과 달리 이곳에서도 독립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조심스레 움직여 바깥을 살피는 요원. 그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괴한 모습을 한 독립체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 그 수가 하도 많아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금방 발각될 위험이 있었죠. 이에 요원은 최대한 놈들의 눈을 피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앞에 있는 4마리의 독립체들을 따라가 보는 것. 마치 목적지라도 있는 듯 성큼성큼 걸어가는 이 녀석들을 미행해보면 뭔가 건질 게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 뒤 드디어 녀석들의 발걸음이 멈췄죠. 놈들의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독립체 5마리. 이들은 어딘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잠시 후 한 마리씩 앞으로 나와서더니 서로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사방팔방 튀기는 녀석들의 피. 놈들은 서로에게 끔찍한 공격을 가하며 눈뜨고 보지 못할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죠. 이에 정신이 혼미해진 요원은 결국 방독면을 벗고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통신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듣고 있던 박사. 그는 독립체들이 상당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운이 좋아 걸리지 않았을 뿐 만약 독립체들에게 발각되었다면 그 싸움 현장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을 터. 결국 연구팀은 다음 실험에 전투 요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남성에겐 총기와 탄약들도 지급되었죠. 박사에게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어 보이곤 방독면을 쓰는 케빈 요원. 그는 곧 실험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때 남성은 건물 벽면에 가까이 붙은 모습으로 이동된 상태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전 사용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는 요원. 여긴 어딘가 좀 이상했죠. 박사에게 들었던 것과 달리 길거리에 아무도 없었던 곳인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케빈은 자리를 벗어나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곧 무리지어 이동하는 수많은 독립체들의 행렬을 발견하게 되었죠. 곧바로 총기를 꺼내들고 조용히 미행하는 요원. 그가 보게 된 건 비교적 화려하게 생긴 거대한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독립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수상한 모습이었는데요. 요원은 이를 곧바로 박사에게 보고했고 잠깐의 대화 끝에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요원. 잠시 뒤 그는 놈들에게 걸리지 않고 건물 옆까지 이동하는데 성공했죠. 다행히 이곳엔 내부로 들어가는 작은 출입문도 나 있었습니다. 행여 독립체들에게 들킬까 주위를 살피던 요원은 서둘러 문 안으로 진입했죠. 그렇게 들어선 건물 내부의 공기는 후덥지근했습니다. 안쪽에선 이상한 소리들도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녀석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케빈 요원은 심호흡을 한번 내뱉곤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거대한 연회장 같은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독립체들. 복도에서 들었던 이상한 소리는 전부 녀석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찔한 장면에 잠시 넋이 나갔던 요원은 곧 녀석들이 전부 한쪽 방향만 쳐다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놈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그곳엔 웬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연설을 하듯 소리를 지르는 독립체 한 마리. 모두가 그 녀석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모양새였죠.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무대 위의 독립체가 제 손으로 몸을 찢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빛. 그 빛은 머리에서도 나오고 있었죠. 충격적인 장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6개 빛을 받은 천장에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포탈. 그리고 곧 그 안에서 거대한 벌레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곳의 분위기는 악마를 소환하는 집단이나 다름없었죠. 그때 갑자기 독립체들에게 뛰어드는 케빈 요원. 그의 머릿속엔 왜인지 이를 막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아직 박사의 명령도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독립체들과 전투를 벌이며 무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잠시 후 무대 위로 난입한 케빈 요원. 그는 빠르게 소환사의 핵을 뽑아내었고 그와 동시에 방독면을 벗어 실험실로 도망쳐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듯 연구진들을 향해 웃어 보이는 케빈. 그런데 손에 잡히는 느낌이 어딘가 이상했죠. 그가 들고 있던 건 독립체의 핵이 아닌 인간의 심장. 이를 뒤늦게 확인한 요원은 비명을 지르며 그걸 집어던졌습니다. 그가 당시 뽑아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그리스도 대성당에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목격자들은 웬 방독면을 쓴 남성이 총격을 가하곤 사제의 심장을 뽑아낸 뒤 사라졌다는 진술을 하고 있었죠. 케빈 요원이 독립체들에게 가했던 공격과 똑같은 피해. 이는 연구팀에게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탐사자들이 보았던 것들은 전부 환각이었단 말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원들을 신문해 보았지만 그들은 이미 단단히도 홀린 상태였죠. 특히 케빈 요원에게 왜 멋대로 독립체들을 공격했는지 물어보았을 땐 그 순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SCP-1499가 착용자의 의지를 마음대로 조종하기도 한다는 뜻이기도 했죠. 더 사용했다간 얼마나 더 큰 사고가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결국 SCP-1499를 사용한 모든 실험을 중단하곤 이를 철저하게 격리 보관하고 있으며 러시아 성당 총격 사건을 조용히 덮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인간을 괴물로 보이게 만들어 현혹시키는 방독면 SCP-1499. 저 역시도 꼼짝없이 속았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